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갖고 온 책은 제목이 게으름도 습관이다. 최명귀 지음, 알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책도 좋은 글이 많은데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공감하는 분들 아마 많으실 만한 글이네요. 저도 그렇고. 낙관적인 생각을 버릴 것. 지각쟁이들은 대체로 너무 낙관적입니다. 사실 낙관적이라는 말은 좋게 포장한 말일 수도 있겠네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각쟁이들은 위험 요소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출근을 하려면 집에서 버스 정거장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버스 정거장에서는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요새는 버스 도착 시간이 공개되어 있어 대체로 여기에 맞출 수도 있지만 출근 시간에는 차가 막히는 일이 흔해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고가 났거나 버스가 고장이 나서 더 늦을 수도 있는 일이고요. 버스가 회사 앞 정류장까지 가는 시간도 딱 일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각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이런 변수들을 고려해 출근 시간을 잡습니다. 그러나 지각쟁이들은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시간은 없는 셈치고 버스 정거장에 가자마자 버스가 올 거라 가정하고 버스가 회사 앞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길이 막히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정류장에서 다시 회사까지 걸어가는 시간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왜 늦었냐는 상사의 질책에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오늘 버스가 너무 늦게 와서요. 오다가 사고가 나서 길이 너무 막혔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다른 동료는 이미 나보다 훨씬 빨리 도착해. 또야? 라는 표정으로 이 사람을 쳐다봅니다. 정작 본인은 문제가 뭔지 모른 채 왜 나는 아침마다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툴툴댈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침마다 재수가 없을 것 이라 가정하고 출근 시간을 계산합니다. 그만큼 여유 있게 출발한다는 거죠.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처음부터 여유 시간을 최소한 30분은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하세요. 그래야 각종 변수가 발생해도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때 30분은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는 것과 함께 앞서 소개한 불필요한 준비 시간을 줄여나감으로써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든 처음이 힘든 법입니다. 지각이 어느새 습관이 된 것처럼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 역시 어느새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공감하는 분들 많으셨죠? 아래에 나와 있는 글, 게으름과 헤어지는 법.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알람을 켜두고 스스로 일어나세요. 아무리 걱정이 되어도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나의 아침 시간에 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따져본 후 이 가운데 전날 할 수 있는 것은 빼고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순서를 재배치합니다. 출근 시간이나 약속 시간을 정하면 최소한 여유 시간을 30분 정도 갖는 습관을 들입니다. 네, 옆에 페이지도 조금 더 읽어볼까요? 내 일상의 관리자가 되라. 지각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제 전반적인 생활에 눈을 돌릴 차례입니다. 보통 게으름은 어느 한 가지 구석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기 일수인 사람이 과제를 제때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거나 회의 시간마다 꼭 1분씩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집에서는 분담하기로 한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배우자가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한마디로 게으른 사람 중에는 자기 관리를 스스로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앞서 지각 이야기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누군가에게 의존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는 게으름을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나의 게으름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도록 하는 첫 번째 장치인 셈이거든요. 내 인생, 내 생활,
내 잘못의 결과를 온전히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미숙한 이에게 이 말은 다소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내 삶을 내가 제대로 향유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외부의 도움도 잠깐은 필요하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일단 하면 잘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게으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언제고 마음만 먹으면 부지런해질 수 있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치며 스스로를 속이곤 합니다. 지금 하는 게 나랑 안 맞아서 그런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나도 정말 신이 나서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훨씬 더 큰 에너지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기 싫은 일도 하면서 살아가게 마련이죠.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건 누구에게나 쉽습니다. 문제는 좋아하지 않는 일도 제대로 열심히 하느냐입니다. 어쩌면 진짜 부지런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꺾으며 지금 당장 하기 싫은 일도 참고 해나가는 사람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하기 싫은 공부지만 부모님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공부하라는 성화를 듣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기 싫은 공부를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더욱 적어지죠. 물론 처음 얼마간은 놀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점차 하기 싫은 일도 스스로 해나가는 법을 터득해가며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어가는 이들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이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바로 이들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일단 하면 잘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겁니다. 이들은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서도 상사가 일일이 일을 시키고 그때그때 감시하지 않으면 한정없이 일을 미루다 결국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일을 던지고 부하 직원이 알아서 그 일을 해결할 때까지 믿고 맡겨주는 멋진 상사보다는 깐깐한 시어머니처럼 일의 진행 상황을 꼬치꼬치 묻는 피곤한 상사가 찰떡궁합입니다. 이렇듯 자발적으로 게으른 습관을 고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은 이들이라면 일시적으로라도 외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공부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관련 교재나 시청각 자료로 독학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일본어 학원을 찾아 선생님에게 배우거나 일본어 스터디 그룹을 찾아 함께 공부하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내 공부 상태를 점검해 줄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친구와 내기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일정 시간 이상 공부를 하면 친구가 나에게 돈을 주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친구에게 돈을 주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내기를 하면 일정 부분 동기부여가 되게 마련이니까요. 매년 새해가 되면 운동을 시작하기로 마음먹는 분들 많으시죠? 이때도 운동기구를 사서 혼자 운동을 한다거나 조깅을 한다거나 하기보다는 피트니스 클럽이나 요가 학원에 등록해 관리해주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해주는 선생님과 1대1로 운동을 하게 되면 비용이 훨씬 올라가지만 그냥 몇 달치 비용을 내고 한 번도 안 가느니 이쪽이 훨씬 더 남는 장사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발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냉정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네, 나의 관리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 책 게으름도 습관이다. 어떻게 해서 습관이 되는지 재밌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좋은 글들 많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추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